봄이 온 듯 아닌 듯 헷갈리는 4월에 한 번쯤 꼭 와보고 싶었던 오스트리아 빈에 다녀왔습니다. 벨베데레 궁전에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첫날은 비가 와서 이동하고 사진 찍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내리는 비가 빈의 아름다움을 가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벨베데레 궁전은 18세기 초 오이겐 왕자의 여름 별장으로 지어졌다가 현재는 국립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궁전은 상궁, 하궁, 정원으로 나뉘는데 상궁에는 유명한 오스트리아 화가 클림프의 대표작 키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곤 실레 작품을 볼 수 있고요. 다비드 작품의 백마를 타고 거침없이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의 초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나폴레옹은 원래 백마가 아니라 노새를 타고 조심스럽게 이동했다고 해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어플 써서 얼굴을 좀 예쁘게 이미지화 하듯이 역사 속 영웅들도 보정이 필요한 거겠죠? 두 시간 정도 미술관을 관람하고 벨베데르 하궁과 가까운 위치에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 립이 괜찮다고 하길래 와봤는데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시원한 맥주와 비엔나 립 2인을 시켜서 맛있게 먹긴 했는데요. 역시 유럽 물가가 살벌하긴 합니다. 유럽 여행에서는 성당이나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비엔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슈테판 대성당의 뾰족하고 정교한 첨탑은 빈 중심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입니다. 슈테판 성당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화려한 지붕이었어요. 지붕의 서쪽 면에는 서로마와 동로마 제국의 계승자라는 의미의 쌍두 독수리 문장이 금색 배경 위에 그려져 있었고, 동쪽 면에는 오스트리아 국가와 빈시의 방패 문장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슈테판 대성당은 현장에서 보면 정말 웅장하고 섬세해서 실제로 보면 감탄하게 돼요. Liebe Schwestern, liebe Brüder, das sind die Stationen des Leidensweges Jesu nachgegangen. 슈테판 대성당과 가까운 위치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슈테판 대성당에 비하면 약간은 소박하게 느껴지지만 여기는 평일 3시, 주말에는 오후 8시에 무료 오르간 연주회를 진행해서 다리 아플 때 쉬어갈 겸 방문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방문한 시기에는 성당에서 부활절 행사가 있어서 연주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72시간 교통권을 끊고 지하철과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탑승권 구매 기계에서 이것저것 눌러보며 겨우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탑승권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헤매지 마시고 아래 버튼대로 눌러서 원하는 시간대 교통권을 선택하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와서 이동하기 힘드네요. 오스트리아 현지마트에 들러 간식을 좀 사서 호텔에 갔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나올까 합니다. 아무래도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인접하다 보니 독일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보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행지 마트 구경은 언제나 재밌는 것 같습니다. 빈에 오면 모차르트 초콜릿도 많이 사가시는데 유럽 초콜릿은 좀 덜 달고 카카오 본연의 풍미가 있어 품질이 꽤 좋습니다. 포장지도 예뻐서 기념으로 선물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티백 포장이 너무 예뻐서 비엔나 티를 사갈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포기하고 율리어스 마이늘의 비엔나 커피 캡슐을 사갔습니다. 다행히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과 호환이 되는 제품인데요. 집에 와서 빈 여행을 추억하며 정말 맛있게 마셨습니다. 캡슐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원두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달콤한 모짜르트 초콜릿과 비엔나 커피 원두를 세트로 선물해주면 꽤 센스 있는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오후에는 비가 그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겨울 궁전이면서 수세기 동안 황제의 집무실 겸 외교 무대로 사용된 호프부르크 왕궁에 왔습니다. 현재는 오스트리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국립도서관, 스페인 승마학교, CC 박물관 등도 위치해 있습니다. 요제프 2세가 말을 타고 있는 청동 기마상 뒤로 시청 건물이 아름답게 반짝이는데요. 정말 홀린 듯이 시청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이 디즈니성처럼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빈의 아름다운 야경 스팟이 여럿 있지만 시청 앞에서 예쁜 사진 많이 건져가시기 바래요. 오늘은 빈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챔부른 궁전에 왔습니다. 곧 부활절이라 궁전 앞 광장에는 부활절 마켓이 열려 있었는데요. 마켓에서는 다양한 부활절 장식품과 수공예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귀엽다. Wir haben nur Ketchup. 저희는 너무 배가 고파서 궁전 투어 전에 맥주에 핫도그를 먹었는데요. 소세지가 탱글하고 육즙이 팡팡 터지면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황실의 사냥터 별장으로서만 존재했던 이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즉위한 뒤부터 대대적인 확장을 통해 지금의 쉔브르 궁전 모습이 완성되었다고 해요. 당시 유럽 궁전 문화의 중심이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본떠서 화려한 로코코 양식, 대칭적인 정원 구조, 글로리에테 등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궁전 내부 투어도 했는데요. 방이 무려 1,400개가 넘는데 공개되는 방은 약 40개 정도입니다. 내부 관람 티켓은 40개 정도의 공개된 방을 모두 둘러보는 그랜드 투어가 있고 약 20개의 주요 방만 둘러보는 임페리얼 투어가 있어요. 저희 부부는 주요 방만 둘러보는 임페리얼 투어를 선택했는데 다 보고 나니까 그랜드 투어를 볼 걸 후회했습니다. 궁전 투어를 마치고 정원을 가로질러 궁전 정원 뒤쪽 언덕 위에 세워진 글로리에테에 올라갑니다. 글로리에테는 영광, 승리를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정상에 오르면 쉔부른 궁전과 빈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꼭 올라야 하는 곳입니다. 글로리에테에 오르기 전에 중간에 넵튠 분수가 있는데요. 바다의 신 넵튠이 삼지창을 들고 조각된 바위 위에 서 있는 멋진 분수입니다. 앞에서 찍어도 멋있지만 넵튠 분수 뒤쪽에 숨은 사진 스팟이 있습니다. 와 진짜 멋있는데?
Aber das Ding ist kein Video, weil das keiner das da ganz nicht machen. 글로리에테 내부에는 아치형 창문이 아름다운 카페가 있습니다. 바람은 꽤 불지만 오르느라 몸에 열이 좀 올라와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좀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빈 여행에서 커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곳에는 빈 커피하우스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비엔나 3대 카페가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카페들을 가지는 않았고 한국인 리뷰가 좋은 다른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앤틱한 분위기도 아니고 카페가 굉장히 작아서 테이블도 몇 개 없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맛집이라 무려 여행 중에 2번이나 갔던 곳입니다. 한 번은 비엔나 커피와 치즈케이크를 먹었고 또 한 번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치즈케이크를 먹으러 갔습니다. 여기 치즈케이크 진짜 맛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놀이동산 중 하나인 플라터 놀이동산에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기로는 1583년도에 설립된 덴마크의 바켄이라는 곳이고 여기 빈의 플라터도 바켄 못지않게 오래되었는데요. 1766년도에 대중들에게 개방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는 입장료는 없고 타고 싶은 놀이기구의 티켓을 개별로 구매해서 탑승하는 방식이에요. 적게는 3유로에서 많게는 10유로가 넘는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놀이동산에 왔는데요. 젊을 때는 무서운 것도 잘 타고 멀미도 안 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흔들리는 걸 타도 멀미로 힘이 듭니다. 저 이것도 타봤는데요. 놀이기구 이름이 디지라는 걸 다 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관람차를 탔습니다. 남편과 풍경도 보면서 손도 잡고 분위기도 잡아야 하는데 무서워서 풍경을 못 즐기겠더라고요. 높이 있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 관람차가 뚫려 있어서 조금만 움직이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관람차가 기울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안 해도 돼, 안 찍어도 돼, 바로. 아하하하. 점수 뭐지? 57점밖에 안 돼? 레코드가 200점인데. 역시 놀이동산에 오면 추러스죠. 추러스 먹고 당이 좀 충전되니까 용기가 생겼는지 저 이것도 타봤는데요. 탑승료가 10유로로 꽤 비쌌는데 역시나 무서워서 눈을 한 번도 못 떴습니다. 무섭겠어. 남편은 신난다고 위에서 손도 들고 저기 풍경 좀 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온 놀이동산이라서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버리니까 프라토에 오실 계획이라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동산 근처 한식당에 왔습니다. 칼칼한 김치찌개와 달달한 불고기 먹고 속도 달래줍니다. 맛있어? 오페라 하우스가 잘 보이는 알베르티나 미술관 앞에서 인생샷도 남깁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오페라 하우스의 공연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클래식 공연을 관람해보고 싶어요. 여기 아래에는 비트징거라는 소시지 파는 유명한 가판대가 있는데요. 줄이 너무 길어서 다음날 오전에 기차 타기 전에 잠시 들러 소시지를 먹고 갔습니다.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치즈가 들어간 소시지를 시켰고요. 소시지 사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오페라 하우스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햇빛 받으면서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